솔직히 그냥 애 키우는 기계지. 12년 동안 남편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기계라네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수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지연의 눈이 떠졌습니다. 12년째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 강민혁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부엌에서 아침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첫째 수아의 도시락, 둘째 준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막내 하은이를 위한 부드러운 죽. 지연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냉장고를 열고 닫고 가스레인지 앞을 오가며 동시에 세탁기도 돌렸습니다. 엄마, 오늘 준비물 챙겼어? 6시 50분 수아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큰딸은 어느새 엄마 어깨까지 자라 있었어요. 당연하지. 가방에 다 넣어뒀어.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어젯밤 11시까지 수아의 미술 숙제를 함께 완성했었죠. 준서의 알림장도 확인하고 하은이 유치원 가방도 챙기고 그 사이 설거지에 빨래까지. 수아야, 동생들 깨워줄래? 네. 곧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준서는 일어나기 싫다며 칭얼거렸고 하은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연은 능숙하게 아이들을 달래며 옷을 입히고 세수를 시켰습니다. 7시 30분 식탁에 아침이 차려졌습니다. 지연은 아이들 옆에 앉아 밥을 먹였어요. 수아는 스스로 먹었지만 준서와 하은이는 계속 엄마 손이 필요했죠. 여보, 커피. 민혁이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어요. 민혁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죠. 아이들에게 아침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빠, 나 어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준서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래, 잘했네. 건성으로 대답하는 남편을 보며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이 보였거든요. 8시 10분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아와 준서를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은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웠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8시 50분이었어요. 민혁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잔과 신문이 어질러져 있었죠. 지연은 한숨을 쉬며 정리를 시작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널기, 장보기, 저녁 준비. 지연의 하루는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 하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3시에는 준서 하교 시간이었어요. 4시에는 수아가 학원에서 돌아왔죠. 엄마, 배고파.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연은 간식을 준비하며 숙제를 봐줬어요. 수아의 수학 문제, 준서의 일기 검사, 하은이와 놀아주기까지. 저녁 6시 30분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아침부터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었죠. 다녀왔습니다. 민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가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응. 민혁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죠. 지연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마지막 요리를 완성했어요. 저녁 먹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지연은 아이들 밥을 떠주며 반찬을 골고루 먹였습니다.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아이들 입에 넣어주느라 바빴죠. 하은아, 당근도 먹어야지. 싫어. 하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이 인내심을 발휘하며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민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에휴, 그냥 내버려둬. 계속 그렇게 받아주니까 버릇이 없지.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하은이를 계속 달랬죠. 저녁을 마친 민혁은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TV를 보며 맥주를 마셨어요. 지연은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느라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소파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죠. 휴, 오늘 정말 피곤하다.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집에서 뭐 했다고 피곤해?
그 한마디에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쉰 적이 없었는데 집에서 뭘 했냐고 묻다니. 아니, 그게 아이들이랑 놀고 집에서 TV 보고 그러면서 편하게 있잖아. 나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벌어오는데. 민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그게 더 상처였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혁 회사 단톡방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민혁이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갔던 거예요. 회식 녹음 파일 mp3 실수로 올라온 듯한 파일이었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날은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몰랐어요. 그 파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오전 지연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청소기를 돌리던 중이었죠. 거실 소파 틈새에서 민혁의 핸드폰이 보였어요. 아, 또 두고 갔네. 민혁은 가끔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가곤 했습니다. 지연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알림음이 울렸어요. 회식 녹음 파일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유. 민혁 회사 후배가 보낸 단톡방 메시지였습니다. 지연은 무심코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어젯밤 본 그 파일이 아직 대화방에 남아 있었죠. 회식 녹음 파일 mp3. 지연의 손가락이 파일 위에서 멈췄습니다. 왠지 들어보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죠. 뭐가 잘못 올라간 거지? 지연이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술자리 소음이 들렸어요. 남자들의 웃음소리, 잔을 부딪히는 소리. 부장님, 요즘 집에서는 어때요? 후배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별일 있겠어?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집중했습니다. 부장님은 부인이 참 착하시잖아요. 애들도 잘 키우고. 착하긴 뭐 해야 할 일하는 거지. 민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래도 부인이 집안일 다 해주시니까 부장님은 편하시겠어요. 편하긴 뭐가 편해. 솔직히 말하면. 민혁의 목소리가 술기운으로 커졌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였어요. 솔직히 그냥 애 키우는 기계지.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애 키우는 기계요? 후배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래, 능력도 없으면서 집에서 놀면서 뭘 바래? 내가 돈 벌어다 주면 밥이나 잘 차려주면 되는 거지. 하, 부장님 진짜. 아니 근데 진짜야. 결혼 전엔 무슨 대단한 직장 다니는 것처럼 으스댔는데 막상 애 낳으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지. 민혁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다고 징징대는데 나보기엔 그냥 집에서 애들이랑 놀면서 TV나 보는 것 같던데 그게 뭐가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어. 부인도 나름 고생하시는 거 아닐까요? 고생? 회사 안 나가고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무슨 고생이야. 난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벌어오잖아. 웃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지연은 이어폰을 빼지 못했어요. 계속 들어야만 했죠. 그래도 부장님, 그런 말씀 부인 앞에선 못 하시잖아요. 당연하지. 앞에서 그러면 토라지고 난리 나니까. 그냥 적당히 칭찬해주고 용돈 좀 주면 돼. 여자들은 단순해. 하하. 술자리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다른 주제로 대화가 넘어갔죠.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계속 소음이 흘러나왔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애 키우는 기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이 뭘 했는지 생각났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밤늦게까지 빨래를 개고 다림질을 하고 내일 준비를 하고 잠들기 전까지 쉬는 시간이 없었죠. 능력도 없으면서 지연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자신은 중견기업 인사팀 대리였어요. 8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에게 인정받았죠. 하지만 결혼하고 첫째를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민혁이 원했어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당신이 회사 다니면 애가 불쌍하잖아. 그때 지연은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커리어를 포기했죠. 12년이 흘렀습니다. 새 아이를 낳고 키우며 지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에게 바쳤어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밤 11시에 자는 하루 일주일에 7일, 한 달에 30일,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고, 아파도 일했고, 생일에도 일했어요. 누구 하나 지연에게 고생했어라고 말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집에서 논다는 거였습니다. 능력 없다는 거였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렀죠.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린 건 시계가 오후 1시를 가리킬 때였습니다. 하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올 시간이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유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혁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엄마, 하은이가 활짝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죠. 우리 하은이, 오늘 재미있었어?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하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지연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수아와 준서를 위해 지연은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애 키우는 기계였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12년 동안 집에만 있었던 자신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민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민혁이 귀가했을 때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밝게 웃으며 저녁을 차렸고 민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뭔가가 깨진 느낌이었어요. 12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아침을 차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민혁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어요. 애 키우는 기계, 웃으며 대화할 때도 밥을 차려줄 때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지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죠. 토요일 오후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민혁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렸어요. 혼자 있기 싫었던 지연은 오랜만에 친정을 찾았죠. 어머니 왔어요. 어머, 우리 지연이. 애들아, 할머니 왔다. 60대 중반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단아한 한복 차림의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아, 준서, 하은이는 할머니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와 놀고 있는 동안 지연은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지연아, 너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괜찮다고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안 됐죠.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그 순간 지연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저 울었어요. 일주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어요. 지연이 진정될 때까지요. 한참 후 지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혁의 녹음 파일,
그 안에 담긴 말들, 12년 동안 느꼈던 무시와 외로움까지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애 키우는 기계라고, 능력도 없다고.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지만 끝까지 들어줬어요. 어머니, 저 정말 능력 없는 걸까요? 12년 동안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지연아, 네, 너 12년 동안 내가 한 일이 얼마짜린지 계산해 봤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거실로 가서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기사였어요. 어머니가 기사를 펼쳐 보였죠. 이거 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야. 지연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였어요. 기사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육아노동의 연간 가치는 평균 2,400만 원, 가사노동은 연간 1,800만 원이었죠. 이게 정말이에요? 응,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치야. 내가 12년 동안 한 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머니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육아만 해도 2,400만 원 곱하기 12년이면 2억 8,800만 원이야. 가사노동 포함하면 5억이 넘어. 5억. 그 숫자가 지연의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5억 원어치 일을 했다고? 능력이 없다고? 웃기는 소리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12년 동안 연봉 4천만 원짜리 직업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야. 단지 월급을 안 받았을 뿐이지. 하지만은 무슨, 내가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 연봉이 얼마였어? 3,200만 원이요.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거잖아. 왜 스스로를 깎아내리니? 어머니의 말이 지연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 저는 경력이 단절됐잖아요. 이제 다시 일하고 싶어도 누가 경력이 단절됐대?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아, 너는 12년 동안 쉰 게 아니야. 멀티태스킹 전문가가 된 거지. 시간 관리, 예산 관리, 갈등 조정, 교육, 간호, 요리, 청소. 어머니가 손가락을 꼽아가며 말했어요. 이게 다 능력이야. 어떤 회사에서도 필요한 능력들이지.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매일 아침 새 아이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한정된 생활비로 식비를 조절하고 아이들 싸움을 중재하고 그게 다 능력이었던 거죠. 내가 결혼 전에 인사팀에서 일했잖아. 사람 관리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어. 내 아이들한테.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너 숫자에 강했잖아. 그것도 여전할 거야. 12년 동안 가계부 쓰면서 더 늘었을걸? 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계부. 지연은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써왔어요. 맞아요. 저 가계부. 그거 다 있지? 네. 집에 12년치 다 보관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연아, 그게 내 무기야. 무기요? 응. 12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알뜰하게 집안을 꾸려왔는지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신중한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너 정말 그 사람이랑 계속 살고 싶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게 솔직하게 말해봐. 행복해? 행복. 그 단어를 듣자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행복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민혁과 함께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안 행복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럼 뭔가 바꿔야지. 지금처럼 살 순 없어.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아무것도. 지연아, 어머니가 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는 12년간의 경험이 있어. 그리고 아직 39살이야.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 공부를 해. 자격증을 따든 새로운 걸 배우든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어머니의 말이 지연의 가슴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12년 동안 새 아이를 키워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한쪽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가계부 노트들이 보였어요. 12년치 하나하나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매일매일의 기록이었죠. 지연은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변화를 만들겠다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첫걸음을 뗄 준비는 됐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의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밤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을 재운 후 민혁이 잠든 새벽 시간,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전업주부 재취업, 경력 단절 여성 자격증,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 수많은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지연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며칠 동안 밤마다 조사했죠. 그러다 한 자격증을 발견했습니다. 재무설계사.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설명을 읽어보니 딱 맞았습니다. 가계 재무관리, 예산설계, 자산관리. 지연이 12년 동안 해온 일이었죠. 온라인 강의로 준비 가능. 6개월 과정. 더 알아보니 시험도 있었지만 충분히 도전할 만했어요. 수험 기간도 길지 않았죠. 지연은 그날 밤 바로 등록했습니다. 생활비 중에서 몰래 30만 원을 빼서 강의료를 냈어요. 민혁은 몰랐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낸 후 오전 시간에도 틈틈이 공부했죠. 민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여전히 완벽하게 집안일을 해냈으니까요. 노트북도 민혁이 출근하면 바로 치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강의 진도를 착실히 따라갔어요. 숫자를 다루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죠. 12년간의 가계부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연은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노트북이었죠. 지연 것은 오래전에 고장나서 민혁 것을 몰래 쓰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노트북을 끄려는데 실수로 다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회사 기밀. 지연은 순간 멈칫했어요. 회사 기밀 폴더. 당연히 열어봐선 안 되는 곳이었죠.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잠깐만. 지연이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엑셀 파일, PDF 문서들, 제목들을 훑어보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자재비 정산 실제, 자재비 정산 보고용. 2개의 파일이었어요. 실제 버전과 보고용 버전이 따로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지연은 2 파일을 모두 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실제 자재비 2억 3천만 원, 보고용 자재비 3억 1천만 원, 차액 8천만 원. 이게 뭐지?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죠. 실제 공사비와 보고용 공사비가 달랐습니다. 항상 보고용이 더 높았어요. 그 차액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연은 계속 파일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 폴더를 더 발견했어요. 개인. 폴더를 열자 은행 계좌 내역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모르는 계좌였어요. 민혁 명의였지만 가족 통장이 아니었죠. 입금 내역을 보는 순간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횡령. 3년 동안의 입금 내역이 정리돼 있었어요. 매달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총액을 계산하니 8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혁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민혁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민혁의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지출이 부쩍 늘었죠. 비싼 골프 회원권, 명품 시계, 고급 양복. 지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연봉으로 그런 걸 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이 돈으로 지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민혁은 횡령한 돈으로 사치를 부렸어요. 반면 지연에게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죠.
당신이 돈 관리를 못해서 생활비가 모자란 거 아니야? 민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할 때마다 민혁은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8억을 횡령하고 있었던 거죠. 지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이건 중요한 증거였으니까요. USB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노트북에 꽂고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엑셀 파일, PDF, 통장 내역까지 복사하는 동안 지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혁이 깨면 어쩌나, 들키면 어쩌나,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연은 USB를 빼서 자신의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노트북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조심스럽게 껐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지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혁의 횡령, 이건 범죄였죠. 발각되면 민혁은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은?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기회일 수도 있다고. 민혁의 약점을 잡은 거라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지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법률 사무소가 나왔어요. 지연은 그중 한 곳에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아직 전화하진 않았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재무설계사 공부는 계속됐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자격증을 따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민혁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연은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죠. 네, 이혼 상담 맞으시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연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결심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민혁은 TV를 보며 먹었죠. 여보, 회사 일은 잘 돼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혁은 대충 대답했어요. 응, 뭐 그럭저럭. 요즘 바쁘시죠? 좀 그래. 프로젝트가 몇 개 겹쳐서. 민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 증거를 아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내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지연은 USB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파일이 제대로 복사돼 있었어요.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지. 지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화요일 오후 2시, 지연은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건물 10층이었어요. 유리문에는 바른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죠.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이지연님 맞으시죠? 젊은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상담실은 아늑했습니다. 지연은 긴장한 채 앉았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신 말씀은 모두 비밀로 지켜집니다. 김수진 변호사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연은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2년입니다. 아이가 셋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지연은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혁의 폭언, 가사노동 무시, 그리고 횡령 증거까지. 김수진 변호사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남편분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요? 네, 증거가 있습니다. 지연이 USB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이건 대단한 증거네요. 3년간 8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걸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김수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유책 배우자 이혼입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훨씬 유리하고요. 재산 분할이요? 네. 일반적으로는 50대 50이지만 남편분이 유책 사유가 있고 특히 횡령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70대 30, 심지어 80대 20까지도 가능합니다.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이지연님, 12년간 전업주부셨다고 하셨죠? 네. 그것도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육아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거든요. 지연은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12년간 약 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자료도 재판에 제출하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상담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 필요한 증거, 예상 일정까지. 이지연님, 한 가지 조언하자면요. 김수진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요? 네. 일단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반을 만드세요. 자격증이라든지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 두시고요. 제가 지금 재무설계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완벽하네요. 그거 따시고 나서 소송 시작하세요. 그럼 법원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으로 봐주거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이 정확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증거를 더 모으세요. 남편분의 폭언, 무시하는 발언, 모든 게 증거가 됩니다. 녹음도 해야 할까요? 좋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하셔야 해요.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하는 건 괜찮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지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길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졌죠. 그날부터 지연의 준비는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재무설계사 공부는 계속됐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2시간씩 공부했죠. 낮에도 틈틈이 교재를 펼쳤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자격증 시험일이 다가왔어요. 여보, 오늘 친구 만나러 가도 될까요? 지연이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TV를 보며 대충 대답했어요. 응, 알아서 해. 지연은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됐지만 자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시험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죠. 마지막 문제까지 다 푼 순간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나 할 수 있어. 2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연은 혼자 조용히 기뻐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자격증을 따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연은 12년치 가계부를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시작했어요. 매달 지출 내역, 절약한 금액, 효율적으로 관리한 예산,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지연은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12년간의 육아노동 가치, 가사노동 가치, 가계관리로 절약한 금액까지 총합계 5억 3,200만 원. 내가 이렇게 많이. 지연은 스스로도 놀랐어요. 숫자로 보니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게요. 이 자료를 PDF로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소송 때 제출할 증거였죠. 한편 민혁의 폭언도 계속됐습니다. 지연은 이제 모든 걸 기록했어요. 오늘도 집에서 놀았어? 나는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저녁이 왜 이래? 간이 안 맞잖아.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집에서 뭐 한 거야? 민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까지 상세하게요. 어떤 날은 몰래 녹음도 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대화를 나눴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연에게는 이제 완벽한 무기가 갖춰져 있었어요. 재무설계사 자격증, 12년 육아가사노동 가치 산정 자료, 민혁의 횡령 증거, 6개월간의 폭언 기록과 녹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결심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연은 아이들과 공원에 갔습니다. 수아, 준서, 하은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더 나은 삶을 보여줄게. 지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아이들을 키워낸 자신이었어요. 이제 자신의 인생도 책임질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김수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 다 됐습니다. 소송 시작하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좋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민혁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폭풍 전야였습니다. 고요하지만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USB와 서류 뭉치가 있었죠. 모든 증거였습니다. 지연의 12년 인생을 바꿀 무기들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미소였죠. 민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6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을, 자신의 범죄 증거를 아내가 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금요일 저녁 7시,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식탁에 저녁을 차렸어요. 민혁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이었죠. 애들아, 밥 먹자. 수아, 준서, 하은이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민혁도 소파에서 일어나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갈비찜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민혁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네, 좋은 일 있어요. 뭔데? 식사 후에 말씀드릴게요. 민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죠. 식사는 평온하게 진행됐어요.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고 지연은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요. 30분 후 식사가 끝났습니다. 수아야, 동생들 데리고 방에 가 있을래? 지연이 큰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준서야, 하은아, 언니 방에 가자. 같이 게임하자. 와,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지연과 민혁만 남았죠. 민혁이 소파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지연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야? 앉아서 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혁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지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 민혁 앞에 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 소장? 네, 이혼하고 싶어요. 민혁이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6개월? 너 지금 미쳤어? 민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치지 않았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생각한 결정이에요. 이혼? 너 나가서 뭐 할 건데? 12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면서 민혁이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지연에게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민혁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12년간 육아가사노동 경제적 가치 산정서. 이게 5억? 네. 제가 12년 동안 한 일의 가치예요. 통계청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말도 안 돼. 집안일이 무슨 5억이야. 통계청에서 인정한 수치예요. 법원에서도 인정되는 자료고요. 지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재무설계사 자격증이에요. 재무설계사? 네. 6개월 전에 따놨어요. 당신 몰래요.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언제 그런 걸? 새벽에 공부했어요. 당신이 자는 동안. 능력 없다고 하셨죠? 이제 능력 생겼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잠깐.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민혁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6개월 전부터 생각해왔어요. 6개월 전? 그때 무슨 일이? 민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떠오른 듯 했어요. 회식 녹음 파일 기억하세요? 순간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거 들었어? 네.
다 들었어요. 애 키우는 기계라고 하신 거, 능력 없다고 하신 거, 전부 다요. 그건 술 먹고 한 말이고, 술 먹었다고 진심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술 먹어야 진심이 나오는 거죠. 지연의 말에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혁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셨잖아요. 저를 사람으로 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서운했으면 진작 말을 하지. 왜 이제 와서 말했어요. 수없이 많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때마다 당신은 뭐라고 했죠? 집에서 뭐 했다고 피곤해? 라고 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1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자는 생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요.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니까.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지연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혁이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디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민혁의 횡령 증거가 담겨 있었죠. 당신 노트북에 있더라고요. 회사 기밀 폴더에. 너 내 노트북을 뒤졌어? 강의 듣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3년간 8억 원. 대단하시더라고요.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범죄야. 내 개인 파일을 허락도 없이. 횡령이 더 큰 범죄 아닌가요?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혁이 멈칫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이건 안 돼. 이게 나가면 나 끝장이야. 알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지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 70%, 양육비 월 500만 원, 위자료 1억. 이대로 합의하시면 횡령권은 덮어드릴게요. 70%? 미쳤어? 그건 너무 많아. 적은 편이에요. 제가 12년간 기여한 게 5억인데 70%면 당신 재산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재산이 어디 있어? 우리 집이랑 예금 합쳐봤자 7억인데 횡령한 돈 8억 있잖아요.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에요.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협박 아니에요. 거래예요. 조용히 이혼해 주시면 횡령권은 묻어드린다는 거죠. 만약 내가 거부하면 검찰에 제보해요. 그럼 당신 회사에서 잘리고 감옥 가시겠죠. 그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시간이 그녀를 바꿔놓았어요. 민혁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잘 살았잖아. 당신은 잘 살았겠죠. 저는 아니었어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애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양육비만 보내시면 돼요. 내가 애들 못 보는 거야? 면접 교섭권은 드릴게요. 한 달에 2번. 그 정도면 충분하죠? 지금도 애들이랑 제대로 놀아준 적 없잖아요. 민혁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연은 차분히 기다렸죠. 생각할 시간을 줘.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답 주세요.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정리해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참, 하나 더. 제가 나갈 때까지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녹음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혁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서류 뭉치를 바라보며 민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최후의 일격.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민혁은 지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지연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돌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목요일 저녁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합의 못하겠어. 지연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이유가 뭔가요? 70%는 너무 많아. 그리고 애들 양육권도 나한테 있어야 해. 양육권요?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민혁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래, 애들은 아빠가 키워야지. 너 혼자 어떻게 3명을 키워? 지금까지 제가 다 키웠는데요. 그건 내가 돈을 벌어왔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민혁의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뭐, 합의가 안 되니까 재판하는 수밖에 없네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지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합의 결렬됐습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민혁이 비웃었습니다. 재판? 내가 이길 것 같아? 변호사 비용도 없을 텐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김수진 변호사는 착수금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승소 후 성공 보수로 받기로 했죠. 지연의 케이스가 워낙 확실했으니까요. 너 후회할 거야. 민혁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연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죠. 다음 날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민혁에게 소장 사본이 배달됐어요. 이게 뭐야?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소장을 읽던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혼인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원고의 경제적 기여 5억 3,200만 원. 소장에는 지연이 준비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언제 폭언을? 6개월치 녹음 파일 있어요. 그리고 일기도 썼고요. 지연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소장을 구겨 던졌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민혁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큰 로펌은 아니었어요. 비용 때문이었죠. 2주 후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지연은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는 민혁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자, 양측 모두 오셨네요. 오늘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50대 여성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먼저 원고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12년간 전업주부로서 세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 경제적 가치는 5억 원이 넘습니다. 5억이요?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통계청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김수진 변호사가 지연이 만든 상세한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조정위원이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건 정말 치밀하게 작성하셨네요. 12년치 가계부까지 다 있고, 네, 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민혁을 받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혁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의 기여를 인정합니다만 5억은 과도합니다. 그리고 피고도 경제적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내용이 있네요. 피고의 회사 자금 횡령 의혹? 순간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USB를 꺼냈어요. 피고의 노트북에서 복사한 파일입니다. 3년간 8억 원대 횡령 정황이 명확합니다. 잠깐, 그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 민혁의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김수진 변호사가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배우자가 공용 노트북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불법 취득이 아닙니다. 조정위원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피고 측,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했죠. 조정위원님, 이 부분은 형사사건과 관련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고 재산분할 비율부터 조정해보죠. 2시간 동안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민혁 측은 50대 50을 주장했고 지연 측은 70대 30을 고수했죠. 오늘 조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실을 나온 민혁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법정까지 가야 해? 당신이 70% 주겠다고 하면 안 가도 돼요. 그건 너무 많다니까. 그럼 재판하는 수밖에요. 지연이 돌아서려는데 민혁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지연아, 제발. 횡령건은 넘어가자. 그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횡령건만은 싫어요.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지연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민혁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한 달 후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정법원 304호 법정이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 판사였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으로 지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12년간 전업주부로 세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지연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등교 준비를 시키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했어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견뎠어요. 피고는 어떤 태도였나요? 제 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집에서 놀았다고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죠. 특히 6개월 전 피고가 회식 자리에서 한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저를 애 키우는 기계라고 했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집에서 논다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민혁을 봤어요. 피고, 그런 말을 했습니까? 민혁이 머뭇거렸습니다. 술 먹고 한 말입니다. 술 먹었다고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증거 제출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의 12년치 가계부, 육아일지, 녹음 파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혁의 횡령 증거까지. 이 USB에 담긴 파일들을 보면 피고가 3년간 회사 자금 8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김수진 변호사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혁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이건 이혼 재판과 무관한 관련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횡령한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책 사유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민혁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연 씨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피고에게 묻는 게 아니라 법원에 할 말을 물은 겁니다. 판사의 차가운 말에 민혁은 다시 앉았습니다.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지연은 홀가분했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됐죠. 민혁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2주 후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지연은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민혁도 반대편에 서 있었죠.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첫 문장에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 70% 지연이 요구한 대로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라.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정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지연이 완벽하게 이긴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의 횡령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찰에 통보하겠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죠. 법정을 나온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지연님, 김수진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지연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수아, 준서, 하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새 아이가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큰딸 수아는 뭔가 짐작하는 눈치였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이혼하는 거예요? 수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수아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저 알았어요. 엄마가 요즘 힘들어 하시는 거,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하는 거도요.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셔.
한 달에 2번은 만날 수 있어. 싫은데. 준서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아빠는 우리랑 안 놀아주잖아. 맨날 휴대폰만 보고. 그래도 아빠야. 나중에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막내 하은이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겼죠. 엄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지? 그럼 엄마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한 달 후, 지연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서 벗어나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25평 2방이었죠.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 방 하나, 지연 방 하나, 딱 알맞았어요. 엄마, 여기 좋다. 준서가 새 방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마음에 들어. 지연은 짐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재산분할금에 대출을 더해서 집을 샀습니다. 나머지는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저축했어요. 그리고 지연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프리랜서 재무설계사로 활동했어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고 가정 재무를 설계해줬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무 설계가 지연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 짧은 영상도 올렸죠. 구독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6개월 후 지연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새출발 재무설계라는 이름의 1인 회사였어요. 고객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지연처럼 이혼을 준비하거나 경력 단절 후 재기를 꿈꾸는 여성들이었죠. 선생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이제 자격증 공부 시작했어요. 고객들의 감사 인사가 지연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은 대학교 강연장에 서 있었어요.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세미나 강사로 초청받은 거였죠. 200명의 청중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무설계사 이지연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12년간 전업주부였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저 자신을 잃어갔죠. 청중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넌 그냥 애 키우는 기계야. 능력도 없으면서. 강연장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2년간 한 일의 가치가 5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요. 지연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육아노동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표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한 모든 일은 가치가 있어요. 그걸 숫자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39살에 다시 시작했어요. 새벽에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두렵고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강연장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혹시 전 남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됐어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회사에서는 해고됐죠. 아이들은 아빠를 만나나요? 한 달에 2번 만나요. 처음엔 아이들이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요청하고 상담을 예약하고 응원의 말을 건넸죠.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 났어요. 저도 이혼 준비 중인데 상담받고 싶어요. 제 딸이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선생님 연락처 좀 줄 수 있을까요? 지연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응대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을 아이들이 반겼어요. 엄마, 오늘 강연 어땠어? 응, 좋았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 우리 엄마 최고. 준서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하은이도 달려와 매달렸죠. 엄마, 저녁 뭐 먹어? 오늘은 엄마가 못해. 치킨 시켜 먹을까?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치킨을 주문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하고 싶은 것들. 지연은 행복했어요. 돈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웠죠. 아이들을 재운 후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죠.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어요. 1년 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이 모두 현실이 됐어요. 새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하다. 용기 내서, 포기하지 않아서, 나 자신을 믿어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2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죠.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당당한 사람으로. 지연은 더 이상 애 키우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연 45세 재무설계사, 새 아이의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 창밖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지연의 미래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3년 후 지연의 회사 새출발 재무설계는 직원 8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교육하고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어요. 여러 언론에 소개됐고 정부 지원도 받았죠. 수아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딸이었어요. 준서와 하은이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엄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이었죠. 민혁은 출소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히 살고 있었어요. 양육비도 빠짐없이 보냈죠.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휴대폰만 보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진짜 시간을 보냈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연, 그녀는 오늘도 누군가의 새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고객의 그 말이 지연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죠. 지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이지연의 인생이.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